안녕하세요. 6월 4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6월 4일 수요일 내신 대비 2일차입니다. 건우의 두 번째 결석 구강이죠. 오늘은 그래머 3과 1, 2 두 개 다 나갔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if 얘기할게요. 그래머 워크북 1페이지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if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 if와 생긴 건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부사절 접속사 if는 뜻이 뭐죠? 만약 뭐뭐라면 이죠. 주어가 동사 한다면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이거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뜻이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 if로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쓸 거예요. 명사절이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데 if절은 특이하게 주어 역할을 못하고 보어 역할을 못합니다.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다 할 수 있습니다. if는 목적어 역할만 할 수 있고요. whether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실게요. 2번 지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The woman wants to know. 이 부분에서 동사라고 치고 주어라고 쳤을 때 know의 목적어가 바로 if there's a bank near he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f절은 누구의?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명사절이겠죠. 만약에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or not을 추가해도 됩니다. 어디다 추가할까요? 절 끝에다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있는지, 무엇이? 은행이, 혹은 없는지. near here는 장소의 ADM이라서 뒤로 뺐습니다. if절에서는 이와 같이 if절 끝부분에 or not을 써도 됩니다. 단지 whether절일 때는 whether or not을 바로 써도 괜찮습니다. whether or not 이라고 바로 써도 되고요. whether there's a bank or not 이라고 절 끝에 써도 괜찮습니다. 헷갈리죠? 데일리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에서는 if절이 목적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was not이 동사고 sure가 보어죠. 보어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f절이 왜 명사절이지? 아무의 목적어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sure는 뒤에 of를 달고 나와서 주로 생략을 하기 때문에 if절이 of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certain도 마찬가지고요. 3번 문장에서도 the man isn't sure 에서 sure가 보어이고 if는 보어의 목적어, 보어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sure 뒤에 of가 생략돼 있다고 보고 of의 목적어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if는 whether 하고 바꿔서도 괜찮습니다. 조건의 접속사 if는 만약에 뭐뭐가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할 때는 얘는 당연히 whether랑 바꿔 쓸 수 없겠죠. 어렵지 않죠?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보겠습니다. whether와 if의 차이 볼게요. whether와 if 모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이지만 여기에요. 주어나 보어 자리엔 if를 잘 쓰지 않고 whether를 쓴다. 무슨 얘기냐면 whether는 명사절이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if는 주어랑 보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목적어에만 씁니다. 목적어절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doesn't matter가 동사고요. whether you're rich or not은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whether절이 doesn't matter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whether만 가능하고요. if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취소선이에요. If you are rich or not doesn't matter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주어 역할 못함.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whether의 경우 바로 뒤에 or not이 나오기도 하지만 if or not으로는 쓸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I have no idea whether or not they trust me 라는 문장에서 whether or not they trust me 문장이 have no idea 뒤에 of가 생략돼서 of의 목적어인 whether절인데요. whether 바로 뒤에는 whether or not 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if 바로 뒤에는 if or not을 쓸 수가 없어요. if or not은 안 됨. 그럼 어디에 된다? If they trust me or not 이렇게 쓰는 건 괜찮습니다. whether는 어떨까요? Whether they trust me or not 이라고 뒤에 써도 괜찮습니다. 즉, whether의 경우에는 whether or not 붙여서 써도 되고요.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이라고 절 끝에 써도 됩니다. if의 경우에는 if 주어 동사 or not만 되지 if or not 이라고 붙여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whether 뒤에는 난절난절. 네.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I wonder if he will come. 문법 교과서에서, 문법 워크북에서 모든 문제 푸실 때 wonder의 목적어절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풀겠습니다. 그럼 이 if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꿔 쓰면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절이기 때문에 if도 가능하고 whether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We will go shopping if he comes 보겠습니다. if he comes는 쇼핑의 목적어 아니에요. 쇼핑은 고쇼핑에서 동명사인데 이 동명사는 저를 목적어로 취하지 않습니다. will go shopping 자체가 고쇼핑이 동사로 일형식 동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나는 쇼핑을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온다면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한다면 이라고 해석되고요. 이거는 명사절이 아니라 뜻이 뭐다? 부사절이죠. 조건의 부사절. 그쵸? 명사절 뜻은 뭐였어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부사절인 주어가 동사 한다면 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 문제에서는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궁금하다 라고 말하게 되고요. 2번 문제에서는 그가 만약에 온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 다르게 해주세요. 파트 1은 간접 의문문 만드는 문장입니다. Will it rain tomorrow? 라는 문장에서 it이 주어고 will rain이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거니? 비가 올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은 직접 의문문이죠. 우리 중1 때 배웠어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라는 거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뒤에 물음표가 없죠.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무엇이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그게 뭐의 어순이라고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의문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동사. 이 순서로 써줘야 되고요. 1번만 같이 풀어볼게요. 나의 여자친구는 좋아할까? 나를 이라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이거를 나는 궁금해. 내 여자친구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궁금해. 인데 의문사 뭘 쓸까요? who나 why나 where 쓸 수 없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문사 뭐를 쓰면 되겠습니까? if 쓰면 되겠죠. 물론 whether도 가능합니다. 이때 whether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I wonder whether my girlfriend like me. 틀렸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like가 아니라 does like입니다. 즉, likes me로 써야 맞는 말이 되겠죠? 이처럼 구문 분석을 꼭 하셔야 맞는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did suit.
suit는 맞다, 사이즈가 맞다, 잘 어울리다 이런 뜻이죠. 에이미의 새 치마는 동사와 동사 사이에 있는 게 주어죠. 맞았니? 그녀에게 잘 이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나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노후의 목적어절을 쓸 거예요. 에이미의 새 치마가 잘 맞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Amy's new skirt suit가 아니라 did suit이기 때문에 suited her well 이라고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페이지 쭉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문장에서 뭐뭐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문장 보시면은 주어가 동사 보어인지 아닌지 보어인지 아닌지 즉 he is rich 라고 쓰면 되겠죠. 그는 부자이다를 썼습니다. 그는 부자이다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니까 if나 whether 사용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해석이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둘 다 될까요? 아니면 하나만 될까요? if절은 주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적어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if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뭘 쓴다? whether를 사용하겠습니다. W-H-E-T-H-R. 그래서 whether he is rich is not important. 배열 문제니까 뭘 확인한다? 단어 다 썼는지 확인할게요. whether he is rich. or not이 남았네요. 어디다 넣을까요? whether or not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또 다른데 어디다 넣을 수 있을까요? whether 쓰고 절 쓰고 절 마지막에 or not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 whether or not he is rich is not important. 아니면 whether he is rich or not is not important. 되겠죠? 그래서 if, whether 둘 다 되는 문장이 있고 whether만 가능한 문장이 있으니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3는 if의 뜻을 찾는 거예요. 보기를 보실게요. 밑줄진 부분이 1과 같으면 A를, 2와 같으면 B에 체크하래요. 우리는 그냥 1과 같으면 1, 2와 같으면 2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We wonder, 우리는 궁금하다. 무엇을 궁금해한다? 주어가 보어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한다. if가 접속사일 때 or not은 어디 붙입니까? if절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if는 무슨 역할일까요? 원더의 목적어 역할이죠. 목적어니까 명사절이겠죠. 명사절이니까 뜻은 뭘까요? 주어가 동사 한다면 아니면 하는지 안 하는지 둘 중에 뭘까요? 뭐뭐 한다면 얘는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사절일 때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즉 1번은 명사절 역할이고 주어가 동사 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해석만 가지고 풀다가 틀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반드시 문법적인 역할도 확인해 주시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2번 문장 볼게요. Let's see. 동사고요. A movie. 목적어. If you are free 라는 문장은 너는 자유롭다. 너는 시간이 있다 라는 말인데 너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영화를 보자 라고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if는 뜻이 너가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얘는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됐죠? 그래서 명사절이면은 1번을 쓰고 조건의 부사절이면은 2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같이 해볼까요? 3번 가보겠습니다. He couldn't tell, 말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can't tell은 구분할 수 없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형이니까 구분할 수 없었다겠죠. 그는 구분할 수 없었다. 어쩌고 저쩌고 분석해보시면 was가 동사고 the right direction이 보어겠죠.
더 루트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맞는 방향이었다. if가 나왔으니까 그 길은 맞는 방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혹은 그 길은 맞는 방향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문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he couldn't tell. tell의 목적어로 나왔죠. 목적어니까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니까 우리는 1번을 쓰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What will happen if I fail the test? if절 앞에서 끊어주시고요. will happen이 동사죠. what은 여기서 주어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발생할까? 주절 끝났죠? If I fail the test.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if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happen의 목적어일까요? happen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if절은 목적어절이 아닙니다. 그럼 해석을 뭐라고 할까요? if가 명사절이 아닐 때 해석을 뭐라고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 한다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리고 목적어나 보어나 주어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보셔야 되죠. 즉, 목적어가 아니고 명사절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조건의 부사절인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수 있겠죠? 네, 다음 과거 완료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과거 완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현재 완료를 열심히 봤었어요. 현재 완료는 경험, 결과, 계속 완료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완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완료는 무엇일까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거를 우리는 대과거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말에는 대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대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줄 때, 그것을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 시제는 형태는 헤드 PP예요. 본 적이 있죠? BPP랑 헷갈리지 마세요. 형태는 헤드 PP이고요. 어떨 때 사용한다고요? 대과거에 있었던 일이, 더 옛날에 있었던 일이 비교적 최근까지 하지만 분명한 과거에 영향을 줄 때 사용할 겁니다. 예문을 보실게요. My family had already made an arrangement. 우리 교과서 등장하는 문장이죠. 나의 가족은 이미 만들었다 약속을 이라는 문장입니다. had made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요? 얘는 대과거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 대과거에 발생한 일이 언제보다 더 이전일까요? 과거 시제를 찾으시면 됩니다. I was 16 years old니까 나는 16살이었다. 이 시기에 내가 16살이었던 시기가 있고, 그리고 가족이 결혼 약속을 한 것은 16살이 되기 더 전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16살이었던 게 이미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그 과거보다 더 오래된 것이 대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d already made 라고 had pp 사용했어요. 기준 시점인 16살이었던 때보다, 즉 이때가 과거죠. 결혼을 하기로 한 결정이 완료된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 즉 이 시제를 우리는 대과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럴 땐 뭘 사용한다? 과거 완료를 사용합니다. 형태 어떻다고요? had pp. 됐죠? have pp를 우리는 본 적이 있죠. have pp는 현재 완료였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줄 때 현재 완료. had pp는 대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줄 때 과거 완료. 2번 문장 볼게요. was so excited. 얘는 과거입니다.
그쵸? 예전에 신났어요. 과거에 이미 신이 났습니다. Because I had never played youth before. had never played 부분이 had pp니까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쓴다고요? 대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 과거보다 더 옛날에 사용합니다. never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과거 완료는 무슨 용법? 경험입니다. 즉 윷놀이를 해본 적이 없다가 아니라 없었다가 되겠죠. 나는 해본 적이 없었다 윷놀이를 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과거는 신난 거예요. 신남 이 과거고요. 윷놀이 안 해봄은 신나기 전부터 그 시점까지 윷놀이를 안 해보고 요때 드디어 윷을 처음으로 놀아보는 거죠. 그래서 대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도 경계완결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I had ever played. 역시 ever가 있으니까 이 친구도 현재 완료 아니요. 과거 완료예요. had played 경험으로 해석을 할게요. 해본 적 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was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다 라고 했어요. 유치 재밌었다 라는 거는 과거의 일이고요. 그리고 had ever played라는 건 대과거 시점부터 과거 시점까지 해본 그 기간의 놀이 중에 제일 재밌었다. 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이전인 대과거, 즉 had played 사용했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2, 3, 4, 5 쭉 풀어보시고 과거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did meet는 과거고 did see 과거고 did have가 과거죠. arrived와 started가 둘 다 과거입니다. couldn't work가 과거고 had가 과거, 둘 다 과거입니다. 4번, 5번은 조금 어려운데 1, 2, 3번에서 한번 had borrowed, had already left, had spent, the spent는 had spent겠죠. 이걸 보시면서 왜 과거 완료를 썼는지 생각해 보세요. had borrowed는 책을 빌린 겁니다. 대과거 시제죠. 그러고 나서 return the book이에요. 빌리고 나서 비교적 최근에 책을 돌려줬겠죠. 그렇게 쓰인 거고요. I arrived가 과거입니다. 그리고 had already left, 그녀가 이미 떠났던 게 대과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이미 떠난 다음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즉 떠나고 나서 내가 도착한 거죠. 얘가 더 옛날이고 얘가 비교적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더 옛날일 때 대과거 쓰시고 비교적 최근일 때 과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had already left는 already니까 완료겠죠. 이미 떠난 다음이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had spent 여기는 이 문장 안에는 비교할 과거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1, 2, 3 중에서 찾아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됐으니까 이제 1, 2, 3과 ABC를 뜻이 통하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4번, 5번 중에 하나만 볼까요? 5번 보겠습니다. Sarah couldn't work.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과거의 일이죠. 그녀는 surgery, 수술을 했어요. 지난주에 수술을 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지난주에 수술을 했던 것도 과거의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빈칸을 채우시오. 단원이 과거 완료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 적절한 걸 골라서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할 거예요. 둘 중에 더 옛날인 거는 뭘까요? 일을 못했다와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못한 거겠죠? 즉 수술을 했던 게 과거보다 더 과거. 이것을 대과거라고 부를게요. 대과거는 과거 완료 시제로 씁니다. had, pp. had의 pp형은 have, had라서 had 라고 쓰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얘는 had pp에서 이 부분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Sarah couldn't work because she
had 이렇게 됩니다.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 전에 일할 수 없기 이전에 그때 그게 지난주에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4번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숙제 알림장 보고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